네, 7월 23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뉴스 퀵 배송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폭염입니다. 너무 더워가지고요. 진짜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무더위이지요. 특히 야외에서 일하시는 노동자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시원하고 경쾌한 뉴스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취재 편의점 들으시면서 활기차게 일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뉴스 퀵 배송으로 30분 먼저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8시 30분에 시작을 하니까요. 다른 방송 들으시다가도 8시 30분 그렇다면 취재 편의점에 가서 뉴스 퀵 배송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제가 늘 부탁드리는데요. 어김없이 좀 많이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뉴스 퀵 배송 첫 번째 이슈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는 이재명 대통령 정치인 출신 장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엄중 경고를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어제 신임 장관들이 처음으로 참석하는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제가 오늘 그리고 어제 주요 뉴스들 쭉 찾아보니까 이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내밀한 속사정에 대해서는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워낙 특검 관련된 뉴스도 쏟아지고 있고 그래서 취재 편의점이 국무회의의 이면 취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일단 영상 먼저 만나보시고 제가 내밀한 취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장관님들이 몇 분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장관님들 간단한 소회 인사 말씀을 한 분씩 듣고 하는 게 어떨까요? 너무 썰렁하죠 맨날. 네? 우리 법무장관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하시도록 하시죠.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정을 동력 회복하는 데 우리 법무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이제 탈탄소 녹색 문명 시대로 가야 되는데 그 새로운 문명의 토대를 잘 닫는데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또 의료 개혁을 완수해서 좀 더 탄탄한 그런 보건복지 정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민생 경제를 살려야 하고 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응해야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진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정세가 매우 험난합니다. 우리 국민의 힘을 뒷배 삼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나가서 이제 지방 소멸의 위기를 대응해 나가는 일에 모든 역량을 다 바치겠습니다. 실물 경제, 특히 산업이 글로벌 산업 강국으로 되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 사회 통합을 기원하는 노동,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라는 주권자의 명령 잘 받들겠습니다. 그동안 민간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AI 3대 강국 도약과 R&D 혁신 생태계 복원 등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AI 과학기술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신임 국무위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매우 어려운 국면을 힘겹게 넘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 하나하나가 우리 5,200만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또 이 나라 미래에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여기까지가 기자들이 풀 취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무위원들 인사 발언 그리고 대통령 모두 발언 이렇게 취재를 한 다음에 풀 취재단은 퇴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문이 닫히죠. 그리고 비공개 국무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때 표정이나 스케치가 어땠는지 궁금하시죠? 예, 그래서 신임 장관들에게 제가 직접 전화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어제 첫날 분위기가 어땠는지, 대통령 표정은 어땠는지 이제 여쭤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키워드처럼 어제 그 참석한 정치인 출신 장관들에게 뭘 당부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제발 공부 좀 열심히 하시라라고 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제 첫 번째 국무회의 석상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자 그러면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씩 하시죠. 썰러가지 않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발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면서 정성호 장관을 계속 쳐다봤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이거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이제 우스갯을 섞어서 그런데 정말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대통령 말씀 들으면서 정성호 장관이 굉장히 울컥했던 장면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우리 국민들의 사망자 숫자를 줄여야 한다라는 당부를 굉장히 아주 절실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조금 이따 조금 더 저희가 소개를 하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는다. 특히 산재, 자살, 교통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심각하다. 특히 먹고 살려고 일터에 나갔다가 생명을 잃는, 목숨을 잃는 이런 게 과연 국가에서 말이 되는 것이냐라고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건데요. 관련된 내용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직접 한번 함께 들어보시고 또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 사회는 죽음이 너무 많습니다. 재난, 재해로 인한 사망도 많고 또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례도 너무 많고 조심하면 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도 너무 많고 또 극단적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자살 사례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축에 속합니다. 이게 뭐 각각의 다 원인이 있겠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될 부분들이 많은데 특히 지금 최근에 산업재해 사망 이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아끼다가 생명을 경시해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돈 벌어서 먹고 살겠다고 간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명색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5대 군사 강국에 문화 강국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갔던 삶의 현장이 죽음의 현장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못 가고 있는데 산업재해 사망 현장을 한번 조속한 시간 내에 방문해서 좀 현황과 대응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삶의 현장이 죽음의 현장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돈 벌어서 먹고 살겠다고 간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라는 대통령의 말씀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이게 가장 심각한 한국 사회의 현안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뭐 SPC 빵 공장을 비롯해서 뭐 김용균 사건 또 구의역의 김군 사건 등등을 보면 정말 열심히 살고자 노력했던 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정말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목숨을 잃고 다시는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퇴근을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과연 21세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경제 11대 경제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이게 만연화된 일상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이 굉장히 울컥했다라는 얘기를 저에게 전달을 해주었고요.
이게 바로 이재명 정부의 특징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라고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뭐 현안과 관련해서는 법무부는 너무 일이 많고 뭐 등등등등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취재에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어제 바빴습니다. 여러분들 오전에는 이렇게 방송을 하고 오후에는 또 막 적극적으로 취재를 해서 또 그 이튿날 뉴스 퀵 배송 준비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밤늦게까지 취재하고 전화 다이얼을 돌리고 다이얼이 아니죠. 이제는 그 아이폰으로 취재하니까 전화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또 새벽에 또 전화를 드리면 또 장관님들은 전화를 잘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취재에 바쁘다라는 여담을 좀 전해드리면서 어제 제가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도 취재를 했습니다. 첫날부터 엄청나게 바쁘셨어요. 국무회의 끝나자마자 현충원 모란공원 그리고 불시 현장 점검까지 다녀오셨는데요. 그 현직 노동부 장관으로는 모란공원에 간 첫 번째 노동부 장관입니다. 가서 어디 묘역 참배하셨습니까? 물었더니 전태일 열사, 백기환 선생님, 그리고 김금수 선생님, 그리고 노회찬 대표 묘소를 각각 참배했다고 하는데요. 전태일 묘역 앞에서 이런 다짐했다고 합니다. 손현공 대통령이 오늘 노동 현장과 산재 사망 문제를 살펴보라고 지시한 것은 전태일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임을 잊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대통령께서도 제가 지금 계속 못 가고 있는데 산업재해 사망 현장을 한번 조속한 시간 내에 방문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처럼 민주노총 기관사 출신이죠. 예,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가장 먼저 전태일 열사 묘역을 찾아가서 소년공 출신의 대통령 얘기를 했다는 것도 사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보자면 이렇게 좀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고 콧날이 좀 시큰해지는 그런 소식이 아니었나 해서 제가 직접 취재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장관에 임명돼서 첫날 국무회의 하자마자 그냥 현장을 불시에 가버리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매주 목요일에는 노동부 장관이 스스로 어떤 일이 있어도 노동안전보호관이 되겠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초반에 노동경찰이라는 그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그리고 또 사용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이렇게 취급할 수 있다라는 인식 때문에 노동경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근로감독관, 과거에 쓰던 표현이죠. 그 근로감독관을 300명에서 7,000명으로 늘리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노동 현장에서 어떤 불법이나 문제적 상황, 특히 안전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일종의 이제 감시자 역할을 하도록 하는 이제 기능을 하는 건데요. 이거를 장관 스스로 노동안전보호관이다라는 이제 지칭을 쓰면서 매주 목요일은 이렇게 불시에 현장 점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국무위원이고 장관인 노동부 장관이 직접 노동 현장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불시 점검을 하면 산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막 무감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현장을 다니다 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안전한 일터가 되지 않을까. 얼마나 공직자들이 국민 편에서 노동자 편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노동 환경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취재 편의점도 앞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예,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하는 국무위원들, 노동부 장관 뭐 등등 해서 저희가 그런 현장은 적극적으로 취재를 같이 다녀보려고 합니다.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었더라고요. 어제 너무 더웠잖아요. 저도 어제 취재 가는데 제가 사실은 그 민생 그 쿠폰 관련해서 대방동, 신길 7동 이렇게 주민센터 다니면서 실제 신청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 저희도 이제 현장 취재를 다녔는데요. 그 내용은 나중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 굉장히 더웠어요. 그런데 이 현장에서 노동자들 만나서 아이스바를 돌리셨대요. 예, 아이스바. 장관이 표현으로는 쭈쭈바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제 없어졌어요. 쭈쭈바 안 팝니다. 예, 제가 보니까 빠삐코 특정 브랜드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빠삐코를 이게 그 노동 현장에 그 현장 건설 노동자들한테 돌렸더니 노동자들이 어떤 반응을 했게요?
김영훈 막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훈훈하죠.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풍광입니다. 노동부 장관이 노동 탄압을 했어요. 언제? 윤석열 정권에서 누가?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예. 그랬던 현장이 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노동자 출신 그리고 노동운동을 했으면 누구보다 더 노동자 편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부 장관은 환경 편에서 노동부 장관은 노동 편에서 복지부 장관은 복지의 편에서 이렇게 해야 국무회의에서 건강한 토론도 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노동부 장관이 노동자를 탄압하는 그런 식의 정치 관행이 이재명 정부에서 완전히 바뀌고 있다. 몇 개 돌리셨습니까? 100개 돌렸다. 예. 노동부 장관이 다음 주 목요일에는 또 아이스바를 돌릴까요? 안 돌릴까요? 제가 그것도 궁금한데 100개나 되는 아이스바를 돌렸더니 현장 노동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 저는 이런 현장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국민주권정부에서 이전에 내란을 일으켰던 윤석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정부의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께서 산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빠른 시간 안에 노동 현장 방문하고 싶다고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관련해서 김영우 장관 마음이 굉장히 바빠졌다고 해요. 어디를 모시고 가야 될지. 예, 그 국무회의 현장은 좀 어땠습니까? 실제로 좀 어떤 기운이 드셨어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니까 그랬더니 정말 굉장히 진지했고 나란 일 하는 것이 이렇게 엄중하구나.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또 한 번 느꼈다라고 하고요. 대통령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 없으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장관의 업무는 실천과 집행이다. 평가나 비판이 아니다. 이 점을 유념해달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억강부약 아시죠? 예, 강자에게는 강자를 누르고 그리고 약자를 보호한다라는 차원에서의 억강부약의 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정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어떤 일이든 국민의 삶을 살피는 일이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정성호 장관 앞에서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노동부 장관에게는 실천과 집행이다. 평가나 비판이 아니다. 이 맥락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전달해 드리는 것은 텔레비전 뉴스, 신문에 전혀 한 줄도 보도되지 않는 그런 단독 보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또 한 분의 장관 인터뷰를 했습니다. 바로 윤호중 장관인데요. 그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우 재난 상황이 너무 심각해가지고요. 보고거리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완전 실무형으로 얘기를 했고요. 수해 복구와 관련해서 재해 대책 결과 얘기하느라고 너무 바빴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아침 뉴스에 다 확인하셨던 것처럼 춤판을 벌인 지자체장이 있죠. 누굽니까? 네, 바로 구리시장입니다. 이 구리시장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신 나간 공직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엄단해야 된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주요 언론에서 모두 일제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분이 지금 선출직이에요. 그리고 33년째 구리시 공무원을 한 사람인데요. 이런 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엄단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아까 댓글창에 보니까 댓글이 그 사이에 많이 달렸네요. 손해발잡고님이 지방 분권도 좋지만 각 지역의 시장과 지사들의 태만도 문제다. 행정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장관들에게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행정부 수장들에게도 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네. 물론 정권 바뀌는 것에 따라서 문제도 발생할 위험이 있지만 이런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더 여쭤봤더니 실제로 그 총리실, 내각을 책임지는 총리실 안에 직무감찰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직무감찰 기능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도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직무를 감찰했을 때 어떤 사실관계들이 더 드러날지는 현재 알 수 없죠. 관련해서 이 수해 나서 온 국민이 죽고 사는 그 엄중한 시간에 오늘 경향신문 보시면 사람의 목숨을 살린 이장님, 춤판을 벌인 시장님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목숨을 살리는 이장님들이 되셔야지 이 수해 나서 난리인데 춤판 벌이고 놀러 다니는 그런 공직자들
이제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총리실이 직무감찰을 통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비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서 대통령 지시대로 엄중 조처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바로 국민의 민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탓일까요? 예, 대통령 여론조사 꽃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잘하고 있다 76.2%, 특히 매우 잘하고 있다가 47.2%, 잘하는 편이다 29%,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는 지금 21.9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로 ARS 조사와 전화면접 조사 결과가 다른데요. ARS는 69.7 잘하고 있다. 그리고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76.2%가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ARS에서는 28.3 잘못하고 있다. 21.9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네, 요일 정하지 말고 불시 검문을 하세요. 검문 아니고요. 점검입니다. 불시 검문은 저희 옛날에 경찰들이 학생운동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에게 하던 게 불시 검문이고요. 지금은 불시 점검입니다. 아이고 또 공부해야 됩니다. 공직자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국민들 편하게 국리민복에 이바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기자님 너무 재밌어요. 이런 말씀 주시는데요. 이런 댓글 너무 좋습니다. 이런 댓글에 이제 힘이 팍팍 나서 더 열심히 취재를 하게 됩니다.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네, 칭찬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준비한 아이템은 뭘까요? 국민의힘은 지금 다구리 전성시대. 다구리가 뭐야? 이런 궁금증 있으실 텐데요. 저희들이 영상 하나 만들었습니다.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고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오늘 그걸 느꼈습니다. 전환길에 오늘 다구리 당하는 느낌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야 진짜 전환길도 진짜 다구리 당하고 있죠. 우리가 원하는 당대표 뽑고 우리가 원하는 최고위 뽑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집단적으로 전환길을 지금 다구리 시키고 출당시키려고 하면 윤리위원회를 연답니다. 전환길에 했는 멘트 중에서 당은 당규에 어긋난 게 있는지 검열하겠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국힘이 과연 대한민국의 공당이 맞습니까? 어제 그 사안에 대해서는 별 말씀 없으셨나요? 다구리라는 걸 안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다들 말씀하시는 이공개 때 있었던 얘기니까 그냥 다구리라는 말로 요약하겠습니다. 네, 앞서 보셨지만 다구리라는 말 혹시 일본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잘 안 쓰는 말이긴 한데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불황배의 은어, 불황배의 은어로 누군가에게 들키는 것을 이르는 말, 몰매를 이르는 말, 패싸움을 이르는 말, 문매, 패싸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요? 네, 이유는 있습니다. 댓글창에 전환길 보기 싫은데 자꾸 언론에 많이 노출시킵니까? 윤보다도 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글들 주십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어쨌든 지금 107석을 가지고 있는 국회 제1야당이고요.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한국 정치를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치가 또다시 한번 굉장히 극우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지 아니고 건강한 보수 정당을 지향하는 그리고 정책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당과 정치 문화를 가져가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전환길 씨를 입당시켜서 소위 이제 친길계와 반길계로 나뉘어서 갈등하면서 그야말로 다구리, 문매 이렇게 자기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어떻습니까?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죠. 여론조사 잠깐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꽃이 지난 7월 3주차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지금 보면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8.9, 국민의힘이 19.5 이렇게 나와 있고요. ARS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61.7 그리고 국민의힘이 24.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타 정당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 발표된 갤럽 조사 한번 볼까요? 갤럽 조사는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그러니까 6월만 하더라도 33%의 지지율을 보이던 국민의힘이 21, 23, 22, 19, 19 이렇게 찍고 있죠. 반면에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46, 43, 46, 43, 46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정치를 잘하면 국민들은 좋은 점수를 줍니다. 정치를 못하면 똑같은 거예요. 이 여론조사라는 것은 국민 성적표입니다. 당신들 잘하는 것 같아? 박수 쳐줄게. 당신들 이게 뭐야? 형편없잖아. 그럼 지지율이 곤두박질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지금 정신이 없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 다구리로 계속 싸우면서 사실 찐윤, 윤 어게인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김건희 씨의 소환조사가 임박하자마자 윤석열 씨가 옥중 메시지를 내서 나 하나로는 족하다. 나 하나면 족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처벌하지 말라. 저는 그리고 끊임없는 동어 반복을 통해서 본인의 죄가 없다. 이것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전한계 씨죠. 전한계 씨가 자기가 윤을 지지하는 그리고 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10만 당원이 함께 가입을 했고 10만, 20만, 30만 나 같은 사람 안 받는 게 그게 공당입니까? 라고 주장하는데 전한계 씨 같은 사람 받으면 그건 공당이 아니죠. 극우 정당. 극우파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몰매 맞았다고 피해자 코스프레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윤희숙 혁신이 어땠습니까? 실제로 본인 주장에 따르면 국힘의 지도부, 소위 얘기하는 친윤 지도부에 의해서 문매를 맞고 혁신위는 실종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저는 이분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로 있을 때 민주당 정치인들도 많이 만나고 기자들도 많이 만나고 이러면서 대단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리고 이분 순천 출신 아닙니까? 순천. 그리고 전라도 말 많이 쓰고 이러면서 물타기를 해봤는데 완전히 찐윤이에요. 인요한 의원 이런 말 합니다. 전한길 같은 인물의 입당을 환영한다. 국힘의 다양성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처럼 아전인수 해석이 있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그나마 건강성을 회복하려고 한다면 극우와는 완벽한 결별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한계 씨가 와서 윤어게인 하면 어떤 거 하자는 겁니까? 내란 다시 일으키고 비상계엄 일으키고 그것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어떻게 할까요? 나라까지 팔아먹을 수 있다라는 위험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따가 기자들 코너에서 소개해드리겠지만 문상훈 정보사령관이 계엄 직전에 대만을 다녀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만에 왜 갔을까요? 계엄을 옹호해달라라는 부탁을 하려고 간 출장이었다라는 것을 특검팀에서 정보를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황당한 일입니까? 그리고 대만 정부에서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저는 이런 식의 획책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벌써 59분이네요. 큰일 났습니다. 이게 말은 많아지고 취재한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은데 여하튼 전한길 씨 우파 개딸 수십만 만들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들 전한길 씨 따라서 갈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이 극우파들은 국민들께 사죄하고 더 이상 이런 논란과 논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건강성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생각합니다. 취재한 내용은 많고 다 전달해드리지 못해서 내일로 다시 또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퀵배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 이어가겠습니다.